어제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학원에서 써준 보고서로 입상을 하고 대입에 활용한 학생들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소제목이 중요합니다. 법원 왈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지만 대학 입학에 영향은 적어 라는 이유로 선고 유예 또는 무죄 판결을 했다. 2019년 3월에 학부모, 오른쪽이 학부모고요. 왼쪽이 강사, 학원 강사인데 학부모가 묻습니다. 발명대회 시일이 촉박한데 학교 행사와 동아리 면접 일정과 발명 수업이 겹쳐지네요. 어쩌죠? 학원에 나가지 않고 이메일로 대회 진행을 할 수는 없겠죠? 라고 물었는데 이 사이에 뭔가 좀 생략된 것 같고 강사가 이 보고서를 파일로 전달을 해줍니다. 한글 파일을 2019년도 교내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땡땡고 누구누구 파일을 보내줘요. 이 강사가 이 보고서를 쓴 거예요. 발명 보고서를. 어머니 땡땡이 발명품 경진대회 설명서가 완성되어서 보내드립니다. 작품은 학원에 맡겨놓을 테니 시간 되실 때 방문하여 찾아가시면 됩니다. 학부모가 물어요. 작품 수령 가능 시간은 언젠가요? 강사가 오늘과 내일 오후 8시 안에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고 2019년 4월에 학부모가 인사를 합니다. 선생님, 땡땡고 1학년 땡땡땡 엄마예요. 발명대회 우수상 탔어요. 감사합니다. 중간고사 열심히 하고 탐구할 때 배워요. 이런 문자가 이제 증거로 법정에 제출이 됐던 것 같아요. 입시 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필해준 보고서 등으로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학생 학부모들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다름 아닌 서울중앙지법입니다.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는 선고유예, 그리고 학생 3명한테는 무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아니고 다음 대목.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보고서로 인한 수상 내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지만 대학 입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그걸로 수상을 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했는데 대학 입학 합격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고 선고유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기소 당시에도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2021년 6월 28일자 기사인데 41명을 기소했었습니다. 41명. 그 중에 2명이 학부모고요. 39명이 학생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면 학생 39명, 학부모 2명, 41명을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건 역시도 대필해준 보고서를 가지고 상을 받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대입에 활용을 하고 했으니 그 대학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 또는 그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 기재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취지겠죠. 그리고 그것이 국립대에 제출한 사람에도 있었을 테니 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이런 내용으로 기소를 했던 겁니다. 10명은 불구속 기소. 이 보고서를 이용해서 대학에 수시 합격한 10명은 불구속 기소. 근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번에 무죄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학생이 9명으로 나오잖아요. 한 명이 어디로 증발했나 모르겠어요. 이때 기소할 때는 10명이었는데. 그리고 대입에 영향을 받지 않은 29명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거고요. 검사가 벌금 얼마에 처해 주십시오. 100만 원에 처해 주십시오. 200만 원에 처해 주십시오 하면 판사가 그 서류 검토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별도 정식 재판 열지 않고 처분을 할게. 근데 이제 그 피의자가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고요. 재판 안 열고. 아니에요. 나는 억울해요. 정식 재판 받을래요. 그러면은 정식 재판에 회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다 약식 기소해서 그 벌금으로 끝난 것 같고요. 이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약식 기소했는데 이때 정식 재판 청구하지 않았으면은 이 벌금형이 다 확정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정시재판에 간 사람들, 오히려 대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수시에 합격한 이 사람들은 정시재판 갔는데 무죄가 나온 학생도 있고요. 기껏해야 선고유예고 그렇습니다. 이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들 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이 이걸 갖다가 프리랜서 형태로 사람 고용한 겁니다. 돈 주고 보고서 써와라. 그래서 그걸 학생한테 준 거예요. 학생이 쓴 것처럼. 그리고 학원 측은 그걸 가지고 문건당 100만 원에서 500여만 원을 받았다. 돈 받고 보고서 판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라면서 무죄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럼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학생들은 돈 내고 보고서 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상도 받았고 그 상 받은 거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서 그걸 가지고 대학도 갔어요. 근데 대입에 별 영향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럼 정경심 교수, 조민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민 씨는 돈 주고 누구한테 돈 준 적 없고요. 내 노력으로 서울에서 충남 천안까지, 서울에서 충남 공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실에 가서 검사가 얘기하는 그 허드렛 일 하고 수초 물갈이 하고 그런 일 했어요. 그리고 단국대 의학연구소 가서 거기서 PCR 직접 돌리면서 이론 강의도 듣고 소논문도 직접 초안도 써보고 일본 학회도 따라갔다 오고 거기서 포스터 발표하는데 서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영어로 이야기도 해주고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 기껏해야 70시간 했을 것 같은데 96시간이라고 썼네? 일본 갔다 온 거 4일밖에 안 갔다 왔는데 6일 동안 갔다 왔다고 썼네? 이걸 유죄라고 다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법원의 판단도 기가 막히지만 그걸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사들은 과연 정상적인 수사권을 행사하고 정상적인 기소권을 행사한 거냐? 그대로 둬도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계속 던지는 거죠.